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 전략원 박현철 변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터치 패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네. 네, 다들 스마트폰들은 사용하실 텐데요. 과거 피처폰과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서 필요한 앱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터치 패널 기술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러한 터치 패널 기술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흔히 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층수를 지정하는 패널이나 또 은행의 ATM 기계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스마트폰보다 먼저 사용된 터치 패널 기술입니다. 그 밖에도 자판기나 키오스크 등에서도 정밀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공장 자동화용 제어 화면도 과거부터 대부분 터치 패널 기술이 채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나 냉장고 등의 제어도 터치 패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터치 패널 기술은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터치 패널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터치 패널 기술은 크게 보면 전혀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진 몇 개의 기술이 경합된 분야입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기술은 1970년대 써니에 상용화된 정전식 터치 패널인데요. 투명한 스크린 화면에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전극을 교차시켜 배치한 후에 특정 지점에 손가락 등이 닿아서 전기적인 왜곡이 발생하면 미세한 전류량 변화를 측정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터치 패널 기술이고요. 또 다른 터치 패널로는 정합식 방식이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두 개의 투명 패널을 놓고 특정 지점에 압력을 가해서 변화되는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의 정전식보다 덜 민감한 편이라서 음식점이나 공장, 병원 등의 제어 컴퓨터 화면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두 개 이상의 멀티터치 감지가 힘들다는 단점도 안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스마트 패널, 터치 패널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욱더 그래서 익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자국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허 괴물의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 R&D 성과 우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실적이 11%포인트 이상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국 다이슨이 모션싱크 기술과 관련해 제기했다가 취하한 특허 소송에 대해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 살펴봤는데요. 변리사님,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허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위 특허 괴물, 패턴트라고 불리는 특허 괴물에 대한 지적재산 관련 소송 남발을 막는데 앞장서기로 한 것입니다. 특허 괴물이나 특허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의 긍정적 상행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특허들을 침해하는 기업들에게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일으켜 특허 로열티를 받아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체들입니다. MP라고도 불리는 주체들이죠. 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특허 괴물에 의한 미국 비즈니스 업계의 피해액이 290억 불, 즉 우리 돈 약 한 3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MS나 애플 등 대기업에 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엔 중소 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 소송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들이 남발하는 소송을 제어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에 좀 더 엄격한 특허 등록 심사를 주문함과 동시에 미 의회에 특허 소송 남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이 행정부가 특허 괴물들의 소송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미국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는 조치는 우선 일반인들이 특허권을 무효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특허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개선 방안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심사관의 특허 심사 과정을 도울 전문 자원자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특허 심사의 질을 향상시켜서
부실한 특허권을 이용한 특허 괴물의 남소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특허 괴물들의 남소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심사의 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특허 괴물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부 다른 시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과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MP, 즉 특허 괴물들 특허 소송들이 창의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은 특히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중소기업들의 특허 컨설팅 지원을 나가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별 쓸모가 없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령 많은 돈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권도 확보된 상황에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보면 금방 동일 유사한 대기업의 제품이나 중국산 카피 제품이 등장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이용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 애써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럼 이 특허 괴물이나 MP의 특허 소송 행위가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가령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법률 비용 등 때문에 특허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초기 비용 없이 전문적으로 대리해주는 MP가 있다고 할 경우 중소기업은 특허권 활용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위임해서 독점 사업 추구나 로열티 수입 발생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특허권의 효용성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좋은 특허 확보를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창조 경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MP 제도가 모쪼록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창조 경제 달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